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고 검찰 수사가 끝난 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개인 의견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 현재 향군 회장은 선거법이나 나머지 정관에 의해서 어떤 검찰에서 아주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저희들이 강제로 회장을 퇴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회 내지는 임시총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 같은 경우에는 각급의 대의원들이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향군 죄송합니다만은 향군 이 모의 조직에 대해서 전혀 예단이 없고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걸 보면서 참 놀라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추태 중에 추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야,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권과 또 명예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가보훈처는 뭐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요. 그동안 7천억 부채는 조남풍 회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줄이려고 노력은 하셨다고 합니다만은 그 부채는 그동안 향군회관의 오래된 누적된 부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 수의계약 이런 거 4천억 이상씩 했죠, 1년에. 그죠? 저희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요. 그건 그 수십 년 동안 계속 해내려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조남풍 회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부정이 생기고 적폐가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임 회장이 생겼을 때 자기 캠프 사람들 쓰는 거는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런 걸 하시지만 또 어느 여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재향군인의 회장이 당선되고 나면 늘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우선 갖게 되는데, 이 조남풍 회장 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더 부정하고 더 이런 인사가 심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빚을 저희들이 갚기 위해서 많은 부동산도 저희들이 매각을 했고 저희들 또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값을 결정을 했습니다. 빚은 그때 졌지만은 예. 지금 줄이기 위해 노력을 예. 했는데 새로 된 그 지도부가 오히려 빚을 늘릴 수도 있는 방만한 우연. 그 핵심이 조영인 경영본부장에서 저희들께 해답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조영인 본부장 마이크 좀 가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예. 저 말씀에 물론 당연히 동의 안 하시겠지. 그죠? 지금 일부 몇몇 몰상식한 노조 몇 명이서 지금 재향군인회를 정말 이렇게 가만있어요. 증인께서 오해를 해서 그렇게 진정서를 내고 감정적인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좀 사실에 입각해서요. 이렇게 인신공격성의 그런 말을 하시면 본인의 말씀에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행태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왜 자기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몰아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경영본부장으로서 저를 오해하고 음해하고 또 보훈처에 진정을 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모든 사고 일련의 일들이 BW 전환사채에 대한 최구용과 저하고 단순히 알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거기에 관련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게 예. 이 전체적인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진실을 아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예, 이게 검찰에 분명히 이거 다 사실이라고 검찰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명예가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군인이시니까요. 육군 대장 아니겠습니까? 네. 참 요직을 다 거치셨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우리나라 1100만, 1200만 최대 단체 수장 아니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 홍보를 해서 평생을 지켰다고 그렇게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께서
회장 선거에서 어떻든 금품 사포 의혹을 사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억울하시겠지만 또 검사 수사를 받고 있고 이것 자체로서도 향군의 명예를 실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들한테 향군들한테 사과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과해 보십시오. 예. 참 저의 부족한 소치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장시간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저로 단체에서 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뵀는데 참 좀 실망이 됩니다. 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나 이게 무슨 어떤 분이신가 궁금한데요. 조혜상의 인사 비리 문제, 금품 선거 의혹, 막무가내식 해외 출장에 대한 여론의 질타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혐의가 있고 기소가 되거나 만약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런 사태가 오면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향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니 기소가 된다면 기소가 돼가지고 제가 유죄 판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그때까지 네.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처음으로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 와서 얘기를 하지 그동안에 업무파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멕시코과의 지회 설치 하와이 지회 설치 이런 알겠습니다. 문제로 해서 예. 눈꽃들 사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그 종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각 언론사 편집국장들 모시고 간담회도 가질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당연히 예. 그러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희도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보훈처장님, 예. 보훈처가 조남 부회장의 직무정지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의뢰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면 직무정지 시킬 거죠.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만일 법제처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주 신중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예. 조 회장께서 보훈처의 부당인사 임용 취소 지시를 거부하고 재임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남풍 회장 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의 전체 운영에 관한 정말 이 국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 무슨 지금 현재 도남풍 체제와 무슨 노조와의 갈등과 그 안에서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 수천억의 부채가 있고 이런 대명 계약을 통한 이런 부정과 그리고 이 복마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덮어주고 우리가 고등부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이 사랑하는 재향군인회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군으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가보훈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분이 세월호와 같이 희생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2분이 기관제 교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7분은 이제 순직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같이 죽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2분이 또 5층에 있다가 4층에 있는 아이들 구하러 내려갔다가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그래서 순직 의사자로는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기관제 교사라는 이유로 2분이 이제 순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야 없이 지금 이건 순직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국민들 공감이 있습니다. 26살, 31살 된 기간제 교사인데 이거 이제 법률을 둘러싸고 도대체 동일한 구조를 하고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는 이거 노동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이 이 문제에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 대한변협이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그것도 아주 그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이고 공무원 연금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요. 그리고 1심,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도 1심, 2심 판결에서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황우래 부총리 얘기도 있고 경기교육청도 있고 여야도 있고 오늘 아마 무슨 행안위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다 이거는 좀 순직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관제 교사지만은 똑같은 담임 선생님이고 같이 그 아이들 구하다 죽었는데 순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공무원 연금에 들지를 않고 산업 그 산재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산재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제3조의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규정에 대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기간제 교사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처 간의 이견이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고 또 법률적 판단도 있고요. 이런 문제인데 이럴 때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내려주시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나 쓰겠습니다. 만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교육공무원이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이 1, 2심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장이 이거는 그 순직 처리하는 것이 옳다 또는 순직 처리해도 되겠다 하는 판결을 내려주시면 인사처가 이게 죽은 그 내용 법이 상식이고 이게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날 일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례가 될까봐 그런 것이긴 하겠는데 어떻든 이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우리가 법을 어떻게 바꿔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해서 방도를 찾아서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에 또 다른 어떤 유사의 사건 때 저희 권익위의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말씀을 주시니까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역할이 있을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죠. 국가보훈처장님, 그 자료 보니까 독립운동 유적지가 국내에는 1344개가 있고요. 국외에는 905개가 있는데 원형 보존된 거는 5.7% 정도 되고요. 변형 훼손된 것이 한 54%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조금만 나가면 또 예산 없다고 그러실 테니까. 그래서 이 대책을 좀 강구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남풍 그 증인 제가 이력서 갖고 있는데 1979년 12.12 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언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979년도 12.12 사태 있었던 적이 있죠? 정성화 총장. 예. 그때 그 직급은 어디 있었고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국방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까? 군인 신분으로서 거기가 국방대학원 학생이 그래서 이게 빠져있군요.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처장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1979년, 80년 그 언저리에?
1979년, 80년 그때 아마 제가 전방에서 대대장 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저는 대대장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됐습니다. 예, 한미연합사 제가, 이거 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군대를 못 갔다 왔습니다. 저는 네, 2년 동안 옥살이 하는 바람에 네. 군대를 갈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군의관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랬습니다만은 국가보훈 아니겠습니까? 국가보훈. 예, 맞습니다. 네. 정권보훈이 아니라 국가보훈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참 애국심도 많으시고 소신도 있으신데 우리 국회에서 하시는 과정 몇 년 동안 너무 이런 정권적 또 보기에 따른 정파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보훈처장님이. 보훈처장님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맞습니다. 예.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진보 보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침을 당하면 진보 보수도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조남풍 대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대장까지 하셨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구질구질하게 싸우고 그러십니까? 존경받는 국민들, 군인들, 재향군인들,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보훈처장 되시고 재향군인회장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까짓 거 뭐라고 거기다가 무슨 부정선거 시비에 올리고 이 무슨 노조하고 싸우고 다른 거는 무너져도 이 추상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언동과 발언과 사고가 추상 같아서 여야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국기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국가는 있는 것이고 국가보훈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 애국 소녀들과 그 우리 국군 장병들과 그 무명 용사들의 혼이 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재향군인회와 국가보훈처가 정치에 휘둘려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예? 그리고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고요. 오늘 이런 그것도 혹시 이 밑에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군대로서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신여가 되어가지고 정치군인이 되고 그런 경우도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재향군인에도 국가보훈처도 그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른 데보다도 더 우리 국민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은 권피타는 성명 내고 권피타는 어떤 그 판단이 어떤 때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다반사로 이렇게 나서고 정치 집단화하고 거기를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 선거에 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빚을 만들고 국민들의 이런 오늘 이런 기사와 이런 내용이 작게는 보훈처와 이 재향군인회한테 타격이 가지만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군인의 사계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먼저 하시고 조남풍 우리 증인님 하시고.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치와는 정말 아무런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